개성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학에 붙고 나서 떨어진 친구들은 친했는데 졸업장에 오질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소년합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을 오지 않고 나서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인성교육을 배우라. 더러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왜 나에 대한 교육은 AS가 안 되는 걸까요? 뭐 이런 고민. 나는 왜 지금도 선생님을 왠지 좀 나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잘 풀리고 좀 더 사회적인 어떤 뭐 이런 거 좀 잘 되고 이래야 한번 학교에 어깨 한번 힘주고 찾아가는 그런 생각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일까? 선생님은 나에게 너가 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너가 왜 싸이월드에서는 기분이 지금 우울하다고 체크를 넣어놓는지, 너는 헤비메탈을 왜 들으면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벅찼던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가 얼마나 비싼지를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디자인도 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대략적으로. 그 홈페이지는 학교 댕길 동안만 다죠. 심지어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홈페이지는 가지 않고 뭐 성적 조회하고 뭐 이런 거 받을 때 한 번씩 연락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끈끈한 동문회가 있다면 동문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겠죠. 술자리에 우리는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정말 1등서부터 꼴등까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웹이라고 하는 어떤 실시간성, 국경을 초월하는 초월성, 어떤 이러한 것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런 친구들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느껴보고 소개하고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는가? 그런 것들은 꼭 개발해야만 되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역시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뭐 크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조금 더 출세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려웠습니다. 한 어떤 엘리트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그룹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했었고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좀 더 많은 자원을 제가 가져오고자 한다면 소셜하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들만의 리그나 자신만의 자녀, 자신만의 아내나 자신만의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엘리트를 계속 양성하고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 속에서 아까 얘기한 약육강식의 어떤 것은 현실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국어, 영어, 수학을 해.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90년이니까 뭐 벌써 지금 20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DC 인사이드를 가보니까요. DC 인사이드 아시죠? DC 인사이더. 그 DC 페인들이 있는 데에서 학생들이 제 때보다 더 치열하게 학연에 대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모 대학교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모 대학교는 이렇게 그림으로 밟고 있고요. 등수가 정확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에겐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대학 교수님들, 지식인들을 만나면 안식년대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해서 돌아와서 아이들이 영어가 좀 더 익숙해져서 내 자식, 뭐 이제 가화 만사성이 돼야지 치국평천하를 이루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흩어져 있고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군대라는 조직에 가보면 개인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개인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생판 모르는 개인들끼리 유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 즐거워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익히 명함을 좀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머리를 이렇게 들이내면서도 열심히 가서 인사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약간은 제가 올드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고요. 과연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엘리트 교육은 이런 뉴미디어의 참여 공유 개방을 푹 적시게 해서 이들이 엘리트가 되어도 시민들과 그들이 만나는 이 학교의 동문 친구들이 아닌 생뚱맞은 학교의 친구들에게도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고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찌질이 같아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판별할 수 있는 분석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굳이 어려운 용어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기적인 심정을 극복한 인격을 함양하는데 어떻게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으로 설명할 것인가가 제가 이야기한 이론적 배경이고요. 느슨한 유대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아카데믹하게 너무 길어져서 제가 요건 잠깐만 이야기하고 제 사이트를 보면 소개할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제가 여기 강의를 이제 요청을 받고 잘 몰랐었어요. 뭐 이렇게 보통 제가 세상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많이 몰라서 좀 몰랐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TV를 많이 안 봐서 몰랐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먼저 팔로잉을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언제쯤 되면 국어 시간에 시를 통해 문학을 즐기는 걸 보고 배울 수 있게 됐을까? 전 사실 이거 하나 보고 여기 가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팔로워가 뭐 기껏해야 1,200~300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 그냥 제가 이제 강의한다는 걸 알고 팔로잉을 맡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거 전에 우연하게 보게 되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번 이런 고민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머리를 빌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이처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효과들이 공중파 방송을 한 것도 아닌데 전파되어지고 이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칙은 웹 2.0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참여하냐는 얘기죠. 돈도 주지 않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실업자가 많아서 제가 잠시 뒤에 왜 참여한지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JPG 매거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JPG 매거진 열어주시죠. 이 JPG 매거진은 현재 지금 잡지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진은 잘 찍으신 분들은 정말 뭐 1억, 2억도 하잖아요. 그죠?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올린 사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들이에요.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히트를 치고 내렸는데 사실 더 놀라운 거는 디지털 공간에서 멈추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것을 책으로 찍어요.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매거진이라는 책을 찍겠다고 이야기하고 2천만 원씩을 걷겠습니다. 왜 보통 2,000권, 3,000권 찍을 때에는 종이들도 좋으니까 한 5천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그래 매거진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2천만 원 가지고 너 내가 투자했는데 모 대학 있잖아 사진과 그 교수님 좀 모셔라. 그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여기 쓰기 위해서 적정한 필터링을 거쳤을걸요. 아마 여기에 서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소수의 어떤 일정한 그 분야의 그룹일걸요.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스마트폰을 새로운 매체를 이용했을 때에는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1대 N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막상 돈을 투자해서 종이를 찍어서 팔아보라고 이야기했을 땐 질이 틀려요. 야 디지털에다가 다 올라 있는데 누가 사겠냐. 전 제 사진 올라가면 저라도 한 10권 살 것 같아요. 뿌리기 위해서라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성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사이트 한번 볼까요? 자, 플리커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플리커를 보는데요. 익스플로러 눌러주셔가지고요. 위에요. 예,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파플